박근혜 국정농단 기억하시죠? 2014년 11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 세계일보를 통해서 처음 보도되면서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그리고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래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 2016년 촛불혁명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죠. 그로부터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 앞에 놓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언론에 나오는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당시에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근무하셨던 박관천 전 경정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제가 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예. 인터뷰를 2023년 작년에 하신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민정사정 업무를 한 12, 13년 했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 정치 그 권력, 네. 그다음에 그걸 둘러싼 권력에 대한 안 좋은 면을 좀 많이 봐가지고 가능하면 그쪽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살려고 네. 약간 등을 돌리는데 네. 참 최근에 제가 이제 기자님 이야기를 듣고 인터뷰 응하게 된 것은 국민들이 불행하게 생각하는 그런 역사가 다시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인터뷰 응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불행한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고 예.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 말씀 주셨습니다. 예, 예.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2014년도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그 선임행정관으로 계셨던 이제 거죠? 행정관으로 계셨던 거죠? 그 가족, 친인척 측근 관리를 저 혼자 담당했었죠. 예, 가족, 친인척, 측근 관리. 예, 그때 예. 이제 정윤회 문건 파문이라고 해서 처음 그렇습니다. 나왔을 예, 예. 때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 우리 박관천 경정님하고 그리고 이제 조홍천 당시 예. 비서관 두 분이 이른바 문건 유출 사건으로 예. 역공을 당해서 상당히 되게 고생도 하시고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014년도에 그 정윤회 문건 파문과 2024년 딱 10년이네요. 오늘의 상황을 좀 비교해 보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 정윤회 문건이라 그러는데요. 네. 그 문건의 그 제목은 VIP 최측근 비선 국정 개입 동향 문건입니다. 아, 비선 국정 개입 예. 동향 문건. VIP 최측근 비선 예. 국정 개입 동향 문건 동향 이렇게 예. 되었고 예. 밑에 보면 민정수석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서를 작성했거든요. 예.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작성하려고 했습니다. 비선 최측근 비비 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 그게 이제 다운돼서 그렇게 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 최근에 일련의 그 뭐 김건희 여사라든가 그다음에 명태균 씨 그다음에 여러 그 상황을 봤을 때 2014년 말 15년 초 제가 그때 처음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뭐 소위 말하는 권력 서열 발언. 네.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창조했다 그러는데 그 말을 했는데 예. 그때와 비슷하게 돌아가는 정말 너무 유사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 그게 이제 막 문제가 됐었죠 초에.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결과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문건이 왜 밖에 나왔는가 네. 여기에서만 특수부 한 개 부가 매달리고 예.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부 검사 한 명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건 내용에 대해서는 예.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죠. 네.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밖에 말이 많이 나오고 회자되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 일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맞습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더만요. 네. 어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민심을 모르는 말이다. 나라와 당을 위해서 무엇인가는 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말에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거 때 도움을 많이 준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했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각종 대기업의 어떤 아픈 점을 꼬집어 가지고 예.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금품을 어떻게든 수수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명태균 씨 뭐라 그럽니까? 선거에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 대통령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신뢰할 만한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겠죠. 단 하나 다릅니다. 기업에 돈을 받은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배지를 달기 위해서 공천을 받기 위한 사람들로부터 지금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네. 정말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 형식을 보고 참담했던 게 국회의원이 무슨 조폭도 아니고 월급을 반띵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깡패나 조폭이 네. 뭐 성매매업소 운영하고 오락실 운영하고 불법 게임장 운영해가지고 다 비용 제비하고 반띵한다는 말을 들었어도 국회의원 세비를 반띵한다는 소리는 정말 처음 들었습니다. 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국민의 대표입니까? 자, 이렇게 똑같이 돌아갑니다. 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도 지금 대통령실은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문제가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데 예.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네. 2015년도하고 똑같습니다. 2015년도 대통령실 당시 청와대에서도 그렇죠. 분위기가 그렇게 비슷했습니까? 분위기가 그랬죠. 그리고 예. 대통령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은 국기문란사범이라고. 제가 그래서 국기문란사범이 됐었죠 그때. 예. 그때 보면은 조홍천 비서관하고 저하고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비선 VIP 채택권 비선 관련 국정개입 동향 문건, 예. 인사개입, 예. 그다음에 교통비 수수. 교통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면 통행세라 그럽니다. 톨비라 그럽니다. 예, 이 뭐예요? 톨비가 억대예요. 돌비가 억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제가 이제 이런 말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조사를 하든 어쨌든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당시에 제가 처음 들은 말입니다. 조홍진 비서관은 그 과거에 뭐고 그 선거 시절에 네. 그걸 담당했었거든요. 예. 저 리스크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럽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는 것은 네. 할매의 영린을 건드리는 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할매의 영린을 건드리는 거다. 예. 지금도 그런 말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나 뭐 누구에 대해서 또는 김 여사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영린을 건드리는 거다는 말을 갖다가 정치권에서 왕왕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어떻게 얘기는 그렇게 아니 그 참 추운 날 광장에 그렇게 아픔을 겪고도 아직도 그렇게 하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날 광장이 지금도 저는 그때 현장에서 무려 5달 동안 예. 한 주도 주말을 쉰 적이 없습니다. 현장 중계 그때 많은 모두 1,710만 명이 달하는 시민들이 광장에 쏟아져 나와서 그 정말 평화롭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제 회복하기 위한 그렇죠. 시민혁명을 했던 건데 지금 또 똑같은 상황을 10년 만에 맞이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네요. 참